자, 빠른 독해, 바른 독해 9강에서 3번, 4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955년에 우리 남편과 나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moved. 이거를 이동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우리 이사하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이사를 했다.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그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편이겠지. 남편 고향으로 우리가 이사를 갔어. 근데 그 남편의 고향이 어디에 위치된 고향이냐면 중국에 있는 뭐 올도스 사막 정도로 한번 읽어볼까? 중국에 있는 올도스 사막에 위치되어 있는 고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여기에 분사가 활용됐다는 거 어법적으로 한번 눈도장 찍고 갑시다. 자, 다음 거. When I first our new home, 우리의 새 집을 처음 봤을 때 나는 burst into tears면은, 자, 이 표현 기억해보자. 이거 뭐냐면은 눈물을 왈칵 쏟다, 왈칵 눈물이 나다 정도의 뜻이거든. 처음으로 새 집을 봤을 때 눈물이 막 났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There was nothing but sand for miles around. 자, 주변 수마일에 라는 말이고, 주변 수마일에, 자, nothing but 이라는 말은 only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자, 이거는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nothing but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but이라는 말이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야? nothing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잖아. 뭐뭐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만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only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There was nothing but sand. 모래만 있었어. 주변 수마일에 걸쳐서 모래만 있었어, 이런 말. I wish I could see some plants, I thought. 내가 생각을 했는데, 자, 뭐라고 생각을 했냐. 나는 원해. 뭘 원해? 내가 식물 좀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내가 원해 라는 생각을 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이고, 자, 요 문장 우리 별표 칩시다. 요 문장 별표 2개 칠게. 자, 왜 별표를 치는 거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법적인 용어로 I wish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봐봐, 내가 원한다? 뭘 원하냐면 내가 식물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고 원한대. 요 부분이 사실이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식물이 없단 말이야. 식물이 없는데 식물 좀 볼 수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요 부분이 사실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라는 거고, 가정을 하겠다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정하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가정법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시제가 과거 시제가 쓰였지. 그러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야.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영작을 하시오라는 문제를 내기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가 이렇게 과거 시제가 들어갔다. could가 과거 시제지.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요 동사가 들어갔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되게 좋아. 자, 그래서 적어볼게. 이 부분은 I wish 가정법 과거라는 어법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조금 더 오프라인 수업할 때 디테일한 설명을 할게. 자, 일단 넘어가 보자.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I saw a small tree. 나는 작은 나무를 봤어. Growing beside a nearby well. well이라는 말은 잘 아니고요, 우물이란 뜻인데, 근처에 있는 우물 옆에서 자라는 나무를 봤다. 조그만 나무를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 자, 우리 단어 하나 체크해보고 갑시다. 자, nearby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 nearby는 근처에 있는 이라는 형용사야. 형용사 하나 더. nearly라는 말은 거의라는 부사야. 하나 더. near이라는 말은 뭐뭐 근처에 라는 전치사야.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near이라는 말이 뭔가 활용이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near 근처의 전치사, nearly 거의 부사, nearby 근처에 있는 형용사,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냐라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자, 필기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I realized that 내가 깨달았어. If this tree could survive, others might be able to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자, 일단은 자, survive라는 말이 여기도 있어. 여기. 왜 안 적었겠어? 똑같은 말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냥 생략을 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법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야. 이 뒤에 to 뒤에 survive가 생략되었다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f 뒤에 과거 동사 썼고 might 동사 원형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빠바 저자분께서 이 지문에서는 가정법을 공부하라고 좀 의도를 하신 것 같아. 그럼 학교에서도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을 테니 공부하셔야겠지.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자. 나는 깨달았다. 만약에 이 나무가 생존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나무들도, 다른 애들도 생존할 수 있겠구나. 다른 애들도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I started to plant more trees. 내가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 나무들이, 그러한 많은 나무들이 ended up buried in sandstorm. 자, end up 결국 뭐뭐하다라는 뜻이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게 end up ing가 아니고 ed를 적었잖아. 이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end up ing는 결국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능동의 상황이고 end up pp 적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 행동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인데 end up이라는 의미가 훼손이 되지는 않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처음에 많은 그 나무들은 결국에는 파묻혔어. 샌드스톰, 모래폭풍 속에 파묻혔어. 하지만 남편과 나는 결국에는 manage to, 뭐 해냈다? Get most of the trees to survive. 동사 밑줄 쳐보시고 most of the trees 밑줄 쳐보시고 to survive 밑줄 쳐봅시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형식 동사 get이 보여. 이거 무슨 뜻이야? 얘가 저거 하게 하다라는 뜻이지. 뭐뭐가 뭐뭐 하게 하다.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반복해서 몇 번 해볼게. 여기만 해석을 해보면 get most of the trees to survive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나무들이 생존하게 하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생존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대부분의 나무들이 생존하게 하다. 자, manage to를 붙여봅시다. manage to는 해낸다의 뉘앙스가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생존하게 해냈다라는 말이야. 자, 조금 더 앞으로 가봅시다. 우리 남편과 나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생존하게 해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해석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것들 중 다수는 결국에 가서 모래폭풍 속에 파묻혔어. 그런데 내 남편과 나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생존하게 해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자, 어법으로 출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여기 파 묻힌 건 당한 거지. 그래서 end up pp가 적혀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뭐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준사역 동사라고 하거든. 근데 그 준사역 동사라는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 get 오형식 동사, 준사역 동사 나오면 자, 이렇게 투부정사를 적어. 투부정사.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합시다. 자, 다음 거. We have now planted more than 600,000 trees in the desert. 우리는 사막에 이제 이거 몇 개야? 60만 개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We have turned one of the most desolate places in China into something beautiful. 이 문장에서는 이거 보면 돼. 자, turn A into B.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꾼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는 좀 말이 길어지는데 중국에서 가장 황폐한 지역들 중 하나를 something beautiful, 아름다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지역에 놀러 간 게 아니지,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이 완전 사막이었는데 글쓴이가 노력을 해서 뭐 나무도 되게 많이 심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
어렵지 않지. 내용 자체는 되게 쉽지.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알았겠지만 가정법이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가정법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좀 보이는 디테일들이 있었지. 엔더 pp라던가 아니면은 get 이런 거 해석하는 것도 좀 잘 하면 좋겠네. 자, 9강의 3번 지문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4번 지문으로 가봅시다. 자, 소코트라 아일랜드. 소코트라 아일랜드 발음이 진짜 어렵네. 소코트라 아일랜드. 자, 이게 주어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어. 섬이지. 자, 얘가 뭐냐면 동격 콤마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얘는 작은 섬이야. 근데 어떤 섬이냐면 소유되어진 섬이야. 누구에 의해서? 예멘에 의해서. 이거 나라 이름이겠다. 그리고 위치되어 있는 섬이야. 어디에? 아라비안 바다에 하고 이렇게 닫으시면 이제 동사가 나올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여기가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아라비안 바다에 위치되어 있는 예멘에 의해서 소유되어 있는 작은 섬인 소코트라 섬은, 자, look 보이는데, 자, as if 여기 밑줄 치고 별표 쳐보자. 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왜 별표인지는 해석하고 나서 오른쪽에다 적어볼게. 자, 그 섬은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얘가 또 다른 행성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약간 이게 뭐 딴 세상처럼 보인다. 뭐 외계 행성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표현이거든. 자, 여기 한번 볼까? 주어가 it이고 were이 동사일 텐데 이거 뭔가 수일치가 안 맞지. 이걸 가지고 문제 낼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이렇게 딱 밑줄을 쳐놓고 나서 자, were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오른쪽으로 와서 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s if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있고 as if가 있고 주어 동사 있다 라고 해보자.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as if 가정법이라는 게 내가 지금 영상에서 단지 몇 분 몇 초 가지고 설명한다고 다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이건 학원에서 할게. 오프라인 수업에서. 자, 해석을 하면은 주어가 동사한다. 마치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 그럼 여기는 사실의 영역이야.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여기는 가정의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서 가정법이라는 어법이 적용이 돼. 이쪽으로 와보자. 여기가 이제 가정법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과거동사가 쓰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 과거라는 뜻이 돼.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그리고 잘 알겠지만 가정법 쓸 때는, 특히 가정법 과거 쓸 때는 비동사는 그냥 was 잘 안 쓰고 습관적으로 were 쓴다 라고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was가 안 써있고 were이 써있다라고 하는 게 어법적으로 틀렸다라기보다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were 쓴 거다. 이게 틀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 더 깊이 들어가는 설명은 학원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해석만 다시 한번 해보자. 소코트라 섬은 보여. 마치 그 섬이 또 다른 행성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 약간 딴 세상처럼 보인다. 자, 사실은 It separated from the mainland of Africa 6 or 7 million years ago 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것은 separated from, 분리되어 나왔어. 어디에서? 아프리카 본토에서. mainland니까 본토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아프리카 본토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600 혹은 700만 년 전에 하고 분사구문. 뭐 하면서? 유발하면서. 독특한 형태를 유발하면서. 다시 독특한 생명의 형태가 그 곳에서 발전하도록 유발하면서. 해석이 조금 어렵지.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사실은 그것은 600에서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본토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독특한 생명의 형태가 발전하도록 유발하면서. 이렇게 조사 붙이면 해석이 편하겠지. 다음 거. It is home to about 800 species of rare plants and animals. 자, 그곳은, 그 섬은
대략 800종의 레어한 식물과 동물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할게. 홈이라는 말을 집이라고 해석해도 물론 나쁘진 않거든. 근데 동물이 사는 집, 서식지라는 말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이잖아. 그래서 대략 800종의 희귀식물,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별표 칠 부분이 나왔어. 자, 여기 봐봐. 여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까 몇 개라 그랬지? 대략 800종의 희귀식물들, 희귀동물들, 얘를 선행사로 잡고 그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거든.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앞에 man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설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이게 이렇게 주어의 역할을 해. 그리고 걔네들이 그것들 중 다수가 발견돼. Nowhere else on earth면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이 안 돼라는 말로 부정으로 변하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그곳은 대략 800종의 희귀식물,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다수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도, 지구상의 다른 그 어디에서도 발견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게 지금 저는 이거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조금 적어볼까? 이렇게 가볼게. 자, 별표는 유지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콤마가 있잖아. 콤마. 그러니까 계속적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 중 다수는 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적어볼게. 그리고 그것들 중 다수는 이렇게 해석이 만들어진 거. 여기까지 설명해도 괜찮나? 자, 선행사를 데리고 계속적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 중 다수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어법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 테니 일단 이 영상에서는 필기는 여기까지만 해보고 자, 넘어가 보자. 자, because the island experiences extreme heat and frequent drought. drought라는 말은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섬이 엄청난 열기와 빈번한 가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다수의 식물들은 진화시켰다. 특이한 외모를, 뭐 겉모습을 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지. 특이한 겉모습을 발전시켰다. 특이한 겉모습을 만들어냈다. 자, one striking example is the dragon's blood tree. 한 가지 충격적인 예시는 Dragon's Blood Tree이다. 이거 식물 이름이야. 식물 이름. 그 찾아보고 왔는데 용혈수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대. 용혈수이다. 그 branch 가지는 만들어 그것을 look like 뭐처럼 보이게 만드냐면 giant umbrella 거대한 우산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자, 요거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얘하고 똑같은 거야. 그것의 가지는 만들어 그것을 거대한 우산처럼 보이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It gets its name. 그것은 그것의 이름을 얻었다. 뭐로부터? 두껍고가 아니야. 여기서는 봐봐. thick lead substance인데 이게 물질이란 뜻이거든. 근데 그 물질이 comes out, 나온대. 뭐 할 때 나오냐면 그 껍질이 잘릴 때, 베일 때, 껍질이 베일 때 나오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액체 같은 게 흘러나온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서 substance는 이 물질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액체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액체에다가 thick 붙이면은 걸쭉한이라고 해석해. 두꺼운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얻었어. 뭐로부터? 껍질이 베었을 때 흘러나오는 걸쭉하고 빨간 물질로부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ragon's Blood Tree라는 이 용혈수라는 식물이 껍질을 베면은 빨간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게 피 같기 때문에 저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
다음 거. When this happens, 이런 일이 발생할 때 it appears, 그것은 appear, 보이는데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자 봐봐, 아까 우리가 배웠던 as if 가정법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할 거거든. 물론 별표를 쳐야겠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물어볼게. 그것이 보여? 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자 가정의 영역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자 왼쪽이 가정의 영역이야? 아니지. 오른쪽이 가정의 영역이야? 맞으면 끄떡끄떡 좀 해주실래요? 자 오른쪽이 가정의 영역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자 뭐처럼 보이냐면 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여. 여기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나무가 진짜 피를 흘릴 순 없잖아. 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ere이라는 동사, 과거 동사를 썼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그리고 왜 was가 아니고 were이다? 가정법은 원래 습관적으로 was보다는 were 쓴다.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수일치 안 맞는다고 태클 걸지 말자. 됐지? 자, 한 번만 해석 더 하고 끝내볼게. 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자, 이건 해석 안 하는 이시야. 뭐처럼 보이냐면 마치 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인다. 가정법이 쓰였구나.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은 학원에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